막걸리 효소도 요런 것도 절대 차가운 물을 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놀래요. 한 3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월 달서부터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가재발 선인장을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꽃보다 다육이, 꽃보다 예쁜 다육인데 이렇게 보면 가재발 선인장 애들이 꽃이 참 예쁘죠. 근데 제가 얘 올해 꽃 피는 걸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요 화분이 한 15cm 정도 넘는 화분인 것 같아요. 풀분에 제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이렇게 심어져 있었고 2019년도 봄에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전혀 안 해주고 흙도 거진 절반이 유실이 되고 흙이 많이 쪼그라갖고 없어갖고 오징어처럼 흙이 딱 쪼그라갖고 그 공간 벽의 사이가 한 1cm가 넘게 이렇게 비어져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얘를 제가 10월 18일 날 물을 그 밤물인가 영상에 올렸을 거야. 아마 밤 삶은 물을 줬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꽃이 많이 폈어요. 저희가 동양이다 보니까 해가 짧아갖고 꽃이 처음에는 많이 폈었는데 2019년도 겨울에는 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좀 몇 송이 피다가 그래서 올해는 분갈이도 안 해주고 얘네들 꽃 필 때만 예쁘고 사실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많이 안 했더니 흙이 진짜 정말 그 쪼그라들어 갖고 없었어요. 그래갖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제가 그냥 밤물을 주고 그 위에다가 그냥 흙을 조금 덮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오, 기대 안 했는데 꽃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영양제는 주시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폈어요. 올해는 진짜 꽃을 안 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얘네들 가재발 선인장 꽃 피게 하려면요. 일단 밤에는 어둡게 해주셔야 됩니다. 불빛이 없는 곳에 두셔야 돼요. 형광등 불빛이 켜져 있는 곳에 두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좀 차가워야 돼요. 냉기가 좀, 그 냉한이라 그러나?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그래서 꽃을 피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한 곳에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좀 춥게 관리를 해주셔야, 5도 이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꽃이 피는데, 그리고 너무 추워도 꽃이 다 떨어져요. 안 피거나. 그래서 적당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도 정도, 전후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꽃핀 걸 사실 그저께 몽골이 살짝 졌는데 오늘 꽃핀 걸 처음 봤어요. 얘를 영양제를 조금 챙겨줘야 되겠다 하고 들여다봤는데 꽃을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어머나 세상에. 저희 집에 지금 택배 박스가 엄청 많아갖고 작은 방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쪽 방 창가에 있는 애인데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전 동양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줄 알아서 제가 꽃을 이 집에 이사 와갖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해바라기는 좀 잘 되더라고요. 해바라기는 그 햄스터 키우는 때 그 해바라기 줬던 걸 혹시나 하고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글쎄 꽃이 여름에 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은 봄과 여름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햇볕이 안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봄과 여름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식물을 무탈하게 그래도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봄 시즌에 아주 햇볕이 그래도 잘 들어옵니다. 원래 식물들 키우는 시즌이 3월달 전후거든요. 저는데 동양인 분들 이게 식물 키우는데 썩 나쁘지 않다는 거 제가 키워보니까 10년 동안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동양이니까 해가 많이 들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식물을 키웠었는데 꽃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 개발선인장 요 아이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 아이는 저희 집 같이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얘네들은 남양에서 지금 남양이 햇볕이 겨울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꽃 피우고 이제 그 시즌에는 꽃을 이제 지고 나서 관리를 할 때는 그냥 방그늘에 관리를 하게 되면 잎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요. 더 많이 저기 단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막 햇볕에 있는 곳에 두지 않아도 얘네들이 예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필 때쯤 되면 햇볕이 좋은 곳에 조금 두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베란다에 해가 이제 한 2시간, 3시간, 이제 11시까지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11시 되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되면 어두워지는데, 뒷베란다 있는 쪽에 좀 해가 그래도 1시에서 한 4시까지, 4시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뒷베란다 창가, 작은 방 창가 쪽에 있었는데,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았네요. 오, 신기해라. 화분을 좀 넓게 옮겨주고, 좀 그랬으면 흙도 좀 분갈이를 해주고 그랬으면 더 많이 달았을 텐데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올해는 꽃을 안 피겠다 했었는데 밤 삶은 물을 줬어요. 제가 밤 삶은 물을 주고 막걸리 물도 주고 계속 비료물을 줬죠. 확실히 흙도 없어갖고 분갈이를 안 했어갖고 흙에 거진 유실이 됐었어요. 유실이 되고 흙이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위에다가 다육이 흙에다가 조금 배양토를 섞어서 이렇게 덮어줬거든요. 이렇게 덮어줬거든요. 그 사위 위에도. 근데 이렇게 하면 흙이 좀 물마름이, 얘가 그 전에 흙이 없을 때는 물마름이 너무 좋아갖고 주면 금세 마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흙을 조금 덮어주니까 그래도 약간 습도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좀 몰라도 이렇게 꽃이 피면 한 달 정도 얘네들이 꽃이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도 좀 꽃을 피우고 싶은 분들은 요 가재발 선인장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가을 껍질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밥을 해 먹잖아요. 그 쌀 씻은 물에다가 가을 껍질을 이렇게 귤 껍질이나 뭐 사과 껍질, 배 껍질,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양파 껍질도 담가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때 먹은 뭐 귤 껍질이나 제일 좋은 건 바나나 껍질이 제일 좋긴 해요. 얘네들이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 꽃을 피게 하고 입장을 좋게 하고 과실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국분 그 알로에 키우시는 농장의 사장님이 인도분인지 그분이 바나나를 흙에다가 삭혀서 그거를 얘네들 거름을 주는 거 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가일 껍질 막 우리고 그런 거를 물을 주는 거를 제가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쌀 씻은 물에다가 가일 껍질을 이렇게 저도 퐁당했다가 식물한테 주니까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장도 반질반질해지고 입장에 윤기를 어떻게 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에 윤기를 내는 거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수분을 먹을 때 거기에 영양분이 좀 많으면요 윤기가 반질반질해져요. 그 NPK 뭐 풍부한 영양소를 좀 녹여서 주면요 그게 NPK가 바나나에 되게 많대요. 그래서 바나나를 그 쌀 뜬 물에다가 쌀 씻은 물에다 하루 정도 담가서 주시면요 시중에 파는 영양소 뭐 저리 가라 걔네들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좋을 수도 있고 밤 삶은 물이나 아니면 뭐 고구마 쌈물물 있죠. 그런 거 버리지 말고 그 시금치 데친 물도 버리지 마시고 주시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효과가 되게 좋고 저도 그래서 올해 꽃을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3년 동안 분갈이도 안 해주고 이게 그대로 사온 그대로 있고 흙도 거진 절반이 유실이 돼갖고 얘네들이 뽑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꽃 피면 예쁜데 꽃이 지면 너무 예쁘지 않아갖고 제가 그냥 얘도 뒷베란다에 밀려갖고 저희 집 다육이가 많이 미운 애들이 뒷베란다에 밀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밀린 속에도 꿋꿋이 죽지 않고 있더라고. 물도 제때 챙겨주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꽃 필 때가 돼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밤 삶은 물을 줬죠. 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막걸리 그 효소 만든 것도 주고, 그리고 바나나 우린 물도 줘보고 했는데, 확실히, 와, 그 흙이 영양분이 없는데도 그 영양제 효과만으로도 이렇게 애들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내가 꽃 피우고 싶은데 어떤 꽃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요 가재발 선인장 저도 저희 집에서 되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4월 때만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안 필 줄 알았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이게 꽃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꽃 봉오리가. 근데 이렇게 가재발 선인장이 생각보다 더 꽃을 잘 피워져 갖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흙가리를 많이 안 해줘도 영양제라도 충분히
요렇게 지금 막걸리 효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요걸 가끔씩 물에 희석을 해줘도 되고,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그냥 수돗물에다가 가을 껍질 요런 거 있죠. 먹고선 잠깐 이 껍질을 하루 정도 우리거나, 겨울에는 좀 2, 3일 우리는 것도 괜찮아. 이때는 많이 곰팡이 썰지도 않고 애들이 신선하게 우려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한두 시간, 3시간 그렇게 우려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입장이 얘네들이 반질반질해지고 예뻐지고 꽃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운 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3년 전에 사온 화분 그대로 분갈이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얘네들 꽃 피우는 애들은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애들이 꽃을 잘 피운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흙도 거진 절반이 유실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은근 쉽네요. 처음에 요 아이가 유튜브에 많이 떠갖고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마침 제가 자주 가는 화요장, 아파트 화요장이 있거든요. 저희 말고 옆 동네에 있는 화요장인데, 거기는 아저씨가 다육이를 엄청 많이 가져와요. 화요장인데. 그래서 거기서 요 아이가 있어갖고 한 포트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꽃이 이렇게 예쁜 가재발 선인장인데, 얘는 먼저 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꽃대도 제가 원래 이게 꽃이 지고 나면 한 2단 정도 잘라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번식도 되고 얘네들이 이제 격가집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그 이듬해 꽃을 많이 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해줬어요. 잘 안 해줬는데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무거워갖고 얘가 지금 축 처져 있는 거야. 얘네들이 원래 좀 꽃대가 이렇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예뻐갖고 지금 보여드려요. 꽃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요. 작년에는 되게 일찍 폈거든요, 꽃이. 근데 진짜 얘네들이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인장, 뭐 가재발 선인장, 요즘에 얘를 개량해서 되게 많이 나와. 얘 꽃 하도 예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이 예쁜, 너무 예쁘죠. 제가 난도 키워봤는데 난꽃보다 훨씬 예뻐요, 얘네들이. 난꽃보다 훨씬 예쁜데, 입장이 지금 얘는 핀지 좀 된 것 같아요. 얘는 된 것 같고, 얘들이 피고 지고 한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얘는 이제 필라 그런 거고, 얘 보세요, 얘.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크는지 위에다가 흙 덮어준 거 이렇게 보여줘요. 흙이 절반이 없어갖고 이게 뽑혀갖고 아예 그냥 말라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밤 삶은 물 주고 이렇게 예쁜 또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렇게 데려온 김에 입장이 좀 많이 물고파요. 그래서 물도 한번 줄 겸 해서, 그냥 물이 아니라 영양제 물이에요. 짜잔! 요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죠. 우리가 우유 먹고 여기다 물을 헹궈서, 예전엔 제가 다육이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에다가 요걸 그냥 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막걸리 비료를 만든 거예요. 막걸리 비료, 그 막걸리 2대 설탕 1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만든 효소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조금 줄까 하는데, 겨울에는 절대 찬물을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실온에 넣어서 미지근할 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식물들을 이때 찬물을 주게 되면요, 뿌리 냉해를 입어서 죽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육이도 그렇고 일반 관엽도 그렇고 모든 그 식물들은 이때 미지근한 물을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막걸리 비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를 조금 섞어서, 이 막걸리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농가 외 교육용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도 뭐 어디 센터 뭐 아니면 교육센터에 가서 이런 걸 또 배우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렇게 알아갖고 한번 영상에 담아 봤는데, 요걸 한번 줘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집 까라솔이에요. 지금 물을 너무 굶어갖고 지금 얘가 입이 할비 엄청 지고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겨울 생장형이거든요. 에어니움 속 애들이 겨울 생장형이에요. 얘가 할로윈인데 물이 너무 고파하고 입이 거진 시들시들.
시들시들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막걸리 효소에다가 요 지금 우유 남은 거 물로 좀 희석을 해갖고 2개를 한번 줘볼게요. 칼슘제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니까, 칼슘제가. 근데 NPK 다이소에 파는 그 영양제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집에 있는 거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울 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따뜻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런데 겨울에는 좀 그게 덜해요. 아주 덜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제가 이럴 때 많이 줍니다. 이런 거는 조금 추울 때. 그래서 얘를 한번 물을 줘볼게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물을 좀 듬뿍 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4일에서 5일 정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 물을 줄 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기온이 좀 따뜻할 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월 달이 되기 전까지 물을 좀 충분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도 지금 우유물을 줬어요. 얘도 우유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막걸리 효소예요. 이렇게 막걸리 효소를 줘봤습니다. 얘도 우유물. 여기다가 이렇게 귤 같은 거 있죠. 귤이나 가을 껍질을 통에다가 아예 요걸 뚜껑을 여기를 개봉해 갖고 그 우유 먹었던 통에다가 그냥 가위를 퐁당 빠뜨려 갖고 껍질 그거를 하루 정도 해 갖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 영양제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식물 키울 때 식물 영양제 파는 걸 어떤 게 좋을까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집안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쌀 씻은 물도 좋고 요렇게 우유도 저는 먹다가 가끔씩 요렇게 부어주는데 괜찮습니다. 한 3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월 달서부터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4월 달서부터는 주지 않는 게 좋고 이렇게 생장형인 애들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주게 되면 입이 더 반질반질하고 꽃 피우는 애들은 꽃을 풍성하게 작년보다 꽃대를 많이 올렸어요. 진짜 올해는 기대를 진짜 안 했거든요. 흙도 없는 데다가 분갈이도 안 해줬지. 그런데 야, 밤 우린물 하고 뭐 이것저것 제가 영양제를 줬죠. 영양제를 바나나 우린물도 주고 뭐 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갖고 깜짝 놀랐어요. 펴봤자 뭐 한두 송이 피겠지 했는데 어머 이렇게 예쁘게 또 따글따글 꽃을 많이 피우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재발 선인장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요거를 더 대품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저희가 조금 베란다가 많이 없어해갖고 요 아이도 그래도 요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꽃이 비치면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영양제는 집안에서도 밖에서 시중에 파는 영양제보다 훨씬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